네, 심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비상대비 훈련 문제풀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음, 네, 문제 볼까요? 네, 다음 문제는 비상대비 훈련의 면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누구냐? 네, 아닌 자. 우리 뭐 훈련 면제 대상자에는 엄청 많이 있죠. 예, 여러분들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합니다. 면제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예. 그래야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장. 예, 소방대장 딱 나오면 뭔가 여러분들 어색해 합니다. 왜냐? 비상대비법에서 소방대장이라는 단어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런 문제가 나오면 딱 봤을 때, 아, 뭔가 낯선 용어다. 이런 느낌이 와야 합니다. 그렇죠. 소방대장은 없습니다. 예. 누가 있습니까? 소방에 관련된 거는. 의용소방대원이 있죠. 의용소방대원. 소방기본법에 따른 면제 대상자는 의용소방대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있는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인원들이죠. 예. 학생, 그다음 여기서 보시면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우리 한국과학기술원이 뭡니까? 카이스트죠. 뭐 대학원이잖아요. 근데 교직원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임직원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임직원. 아무래도 한국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뭐랄까 학교보다는 기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직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제 대상자에 보면 임직원 및 학생으로 돼 있죠. 임직원 및 학생. 예. 그래서 요 임직원에는 뭐 교수들도 다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어가 조금 틀리다는 거, 교직원이 아니라 임직원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통지서, 훈련 통지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예. 이거 아무래도 뭐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그겁니다. 인력 훈련에 대해서 출석 불능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물적 자원 훈련도 마찬가지 제출 불능 사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뭡니까? 그 제출 못하거나 참석 못하는 사유가 맞는지, 그 다음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신고하는 절차가 있죠. 예, 교부권자인데 먼저 신고하면 교부권자는 누구한테 또 신고를 해야겠습니까?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예, 그런 절차가 맞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인력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교부받은 사람이 이렇게 참석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직계 좀비소, 배우자가 아닌 동거 가족이 위독한 경우에 출석 불능 사유가 된다, 안 된다? 그죠? 동거 가족도 위독하다 그러면 출석 불능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독한 대상자가 누군지를 잘 아셔야죠. 예, 요 세 명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직계 좀비 속 배우자, 동거 가족이 위독할 때는 신고 사유가 됩니다. 예, 틀렸네요. 1번이 틀렸네요. 바로 이런 경우에 1번이 답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인력훈련 출석 불능 사유, 여기 불능 사유도 엄청 많죠. 이 불능 사유도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대상자까지 좀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계 좀비속 배우자 동거가족인데 만약에 형제자매 나왔다. 형제자매. 형제자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냥 형제자매라는 용어만 쓰면 불가능하죠. 만약에 뭐 동거하는 형제자매 이러면 동거하는 가족이니까 가족에는 형제자매가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형제자매라는 표현만 나오면 틀린 표현이다. 명확하게 요 직계 좀비속 배우자 형 동거가족이라는 용어가 꼭 쓰여야만
네,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인력훈련 출석 불능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까? 예, 시도지사 등이죠. 예, 시도지사 등. 시도지사 등을 아주 그냥 풀어서 써놨네요. 어, 등에는 지방행정기관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3번. 이거는 물적자원훈련 제출불능 사유가 되는 거네요. 보시면, 비료, 훈련, 제출 물자가, 대상 물자가 비료인데 이 비료를 제출을 가능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다. 이럴 때에는 신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제출 불능 사유가 되는 건 아니죠. 예. 법원으로부터 무슨 뭐가 있을 때 제출 불능 사유가 됩니까? 파산 선고죠. 파산 선고. 파산 선고가 있으면 뭐 지금 현재 훈련에 참가할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제출 불능 사유가 된다. 근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가할 수 있죠. 예. 제출 사유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4번은 동시관리 훈련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던 사항이고 음,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 훈련 통지서 교부 또는 발부 교부하는 그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에서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지사는 훈련 통지서를 인력 훈련 통지서 또는 물적장 훈련 통지서로 구분해서 발부한다. 훈련 통지서 발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등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 도지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발부, 교부 틀리죠. 우리 인력훈련, 동시관리훈련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인력훈련이나 물적자원 훈련일 때는 통지서 교부, 발부하는 사람이 누군지, 교부하는 사람이 누군지, 교부 훈련 부문별로 아셔야 합니다. 인력훈련 통지서는 누가 교부하는지, 물적장 훈련 통지서는 누가 교부하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여기 이것이 발부냐, 교부냐 이런 걸 잘 보셔야 합니다. 예, 용어 하나에 따라서 사람이 확 바뀌죠. 자, 발부니까 누굽니까? 시도지사 등, 시도지사 등에는 도지사 포함되죠. 그리고 통지서를 구분해서 발부한다고, 따로따로 발부한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A도 B읍에 거주하는 훈련 대상자 갑입니다. 예, 훈련 대상자가 읍에 있네요. 읍에, B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훈련 통지서가 교부된 경우에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까지 교부돼야 한다? 그렇죠. 7일 전이죠. 7일 전. 예, 갑자기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도 교부가 가능하죠. 뭐 3일 전, 4일 전, 5일 전에도 갑자기 할 때는 교부가 가능하다. 자, 3번. 마찬가지 B읍에 거주하는 훈련 대상자 을에게 인력훈련 통지서가 교부된다고 합니다. 자, 직접 교부되는 경우, 직접 교부된다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준다라는 거죠. 전달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없는 경우에 가족 중에 다른 성년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교부한다. 그죠? 우리가 본인이 없을 때 대신 전달할 수 있는 자, 예, 4명 있죠. 4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4명 누굽니까? 예, 요거죠. 세대주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 업체 임직원한테 전달해 줄 수 있죠. 예, 미성년자는 안 된다는 거. 이런 문제는 뭐 쉬웠네요. 자, 4번. 마찬가지 훈련 대상자 예, 병에게 인력훈련 통지서가 전자문서로 송달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전자문서는 동의가 있어야만 송달이 될 수 있죠.
쉬웠습니다, 문제.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건 18년도 아주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이때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런 문제 딱 기출문제 보니까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법령 내에 있는 용어들을 막 믹스해 갖고 이렇게 탁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늘 보던 단어들인데 왠지 이게 뭐, 좀 헷갈리는 겁니다. 예. 딱 봤을 때 답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는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데 그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야, 이 비상계획관 시험 문제 간단하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은 맞는 것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위의 상황에 대한 문제가 밑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상황이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서 나눠 놓은 겁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상황으로 그렇게 문제에서 제시했었죠. 자, 갑은 45세 기혼 여성인데 청담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고 중증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된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사는 어디를 운행을 하냐? 국내외를 왕래하는 국적기의 조종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갑은 인력 자원입니까? 인력 자원이며 이렇게 나왔는데 인력 자원이 대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예, 음,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기술 면허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또는 과학기술자. 세 명 중에 한 명에 포함이 돼야죠. 갑은 어디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딱 나왔죠.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니까 중점관리 대상 업체 종사자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중점관리 대상 업체 종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인력 자원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갑은 인력 자원 맞습니다. 자, 갑한테는 서울시장 또는 지방행정기관장이 갑에게 인력훈련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자, 발부. 발부는 누구 한다 했죠? 시도지사 등. 현재 상황에서는 누굽니까? 시죠. 서울특별시장이죠. 또는 자원관리주관장 지방행정기관장이 발부할 수 있죠. 근데 갑한테는 인력훈련 통지서를 발부해야겠습니까? 야, 여기서 물어보면 그거죠. 갑이 면제 대상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갑은 면제 대상자겠습니까? 네, 면제 대상자 맞죠? 조종사지 않습니까? 조종사. 국내외를 왕래하고 국적기 조종사이기 때문에. 외국 항공기 조종사 면제 대상자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적기에 대한 항공기에 대해서만 항공기 조종사만 면제 대상자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면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훈련 통지서 발부하면 안 되겠죠. 예. 자, 두 번째. 자, 을은 59세 남성이고, 어,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점관리 대상 인력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훈련 대상자는 누굽니까? 중점관리 대상 인력 물자 업체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점관리 대상 인력이니까 이 을은 훈련 대상자에 포함이 되네요. 자, 그래서 노은 동장은 을에게 인력 훈련 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 인력 훈련 통지서 교부는 누가 합니까? 읍면 동장이 하게 돼 있죠. 현재 동시간류 훈련이 아니니까 읍면 동장인 노은 동장, 을이 지금 노은동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노은 동장이 교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훈련 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을이 중점관리 대상 인력이고, 예, 그러니까 훈련 대상자도 맞고, 교부를 해야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면제 대상자가 맞는지 틀린지. 예. 을이 면제 대상자냐? 면제 대상자죠.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카이스트의 임직원은 면제 대상자죠. 그래서 을도 마찬가지. 훈련 대상자는 맞지만 면제단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훈련에 참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통지서가 교부될 일이 없겠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병은 39세 남성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이런 건설 장비를 갖고 있고, 그런 갖고 있는 건설기계, 건설력 장비는 중점관리 대상 물자로 지정됐다. 그럼 뭡니까? 병은 중점관리 대상 물자의 소유자죠. 예, 소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점관리 대상 물자도 마찬가지. 예, 물적 자원 훈련, 아니, 비상대비 훈련의 대상이죠. 그래서 훈련 참가해야 합니다. 물자의 소유자 가지고. 자, 그런데 병에게는 물적 자원 훈련 통지서하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받았다는 것은 뭔가 어디 훈련에 참가를 해야 하냐, 훈련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은 예비군 훈련에 우선해서 물적 자원 훈련 통지서에 그 지정된 사람에게 장비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상대비 훈련에 참가했다라는 거죠. 자, 비상대비 훈련과 예비군 훈련, 뭐가 우선입니까? 그죠? 지금 현재 이거는 동시관리 훈련이라고는 없죠. 물적 자원 훈련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동시관리 훈련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동시관리 훈련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동시관리 훈련은 예비군 훈련보다 우선되죠. 그런데 현재는 물적 자원 훈련이라고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냥 비상대비 훈련으로 동시관리 훈련을 제외한 비상대비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이 우선이죠. 예, 물적 자원 훈련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 네 번째. 자, 정은 기혼 여성입니다. 54세. 기혼 여성 딱 나오니까 뭔가 면제 대상자에 보면 기혼 여성이 있죠. 기혼 여성. 갑자기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정은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식품회사죠. 중점관리 대상 업체인 식품회사의 대표이사. 그러니까 뭡니까? 정은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인 거죠. 자, 이 회사는 광산구 도천동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의 장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장 또는 지방행정기관장은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를 비식품회사의 임직원인데 교부를 한다. 그러니까 이 중점관리 대상 업체니까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를 받게 되겠죠. 누구한테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를 원래 줘야겠습니까? 정한테 줘야겠죠, 정. 예, 업체 장한테 원래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 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그 회사 임직원한테 교부를 한다는 거죠. 임직원한테 줄 수 있죠. 예. 그리고 광산구청장이나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장으로 해서 교부를 해야 한다. 우리가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 같은 경우에 어, 교부하는 사람이 두 명이죠. 시도지사 등이나 시장 등이 교부를 할 수 있죠. 그 시장 등은 뭡니까?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산구 도천동에 있으니까 광산구에 있죠. 그러니까 광산구청장도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업체 장이 국외 여행 중이니까, 어, 우리 업체가 훈련 대상이지 업체의 장이 인력 훈련으로서 뭐 훈련에 참가하는 건 아니죠. 인력 훈련 출석 불능사에 보면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출석 불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막 헷갈리게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막 써놓은 겁니다. 이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문제 푸는데 1분 안에 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풉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지금 지문 읽는 데만 해도 거의 한 2, 3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푸시고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는 이런 문제에 시간을 더욱더 이렇게 할애해서 쓸 수 있도록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푸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고득점을 얻기가 힘듭니다. 자, 이런 문제는 시간을 세이브해야죠. 이런 문제에서. 예. 자, 출석 불능 의무에 대해서 옳은 거. 그러니까 출석 불능 사유와 그다음 신고, 보고하는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인력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 집행유예는 출석 불능 사유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 출석 불능 사유에 포함되는 건 뭡니까? 형이 집행 중에 있거나 구속 중에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죠. 자, 2번. 훈련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 동장은 인력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을 때, 그 뭔 말입니까? 인력훈련 참가해야 할 사람이 자기는 참석 못한다고 신고를 읍면 동장인데 한 거죠. 읍면 동장은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니까 충분히 신고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해서 읍면동장은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렇죠.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통지서 교부권자인 읍면동장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자원관리주관기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한다. 참석 못하거나 또는 뭐 물자를 제출 못할 때는 최초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합니까? 통지서 교부권자죠. 통지서 교부권자,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 교부권자. 그러니까 통지서 준 사람인데 나 못 갑니다. 나 제출 못 합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죠. 예. 4번, 물적자원훈련 통지서 받은 사람이 부동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기관장이 지정한 장소에다 물자를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 물자를 제출 어디에다가 해야 합니까? 사용기관장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지서 받았죠?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물자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통지서에 적혀 있는 장소에다가 일시 장소에다가 제출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그 현물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뭡니까? 열람하는 거. 부동산과 권리가 있죠. 권리도 있습니다. 부동산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권리도 제외된다라는 거. 부동산과 권리는 현물을 갖고 가질 못하죠. 그러니까 문서를 지참해서 열람하게 되죠. 자, 다음 인도 인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도 인수에서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인력에 대한 인도 인수, 그다음 물자에 대한 인도 인수 이렇게 구분을 잘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인도 인수에서 꼭 해야 할 사항과 할 수 있는 사항, 강제냐 이민자 이 서술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늘 문제화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시도지사 등은 시장 등과 사용기관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장소에 출석시킨다. 그렇죠.
시도지사는 전체적으로 인도인수를 하게 지시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당 등 밑에 있는 직원들과 사용기관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도인수 하여야 한다. 그죠? 인도인수를 반드시 해야지.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예, 1번은 맞죠. 2번. 시도지사 등은 사람에 대해서, 인력이죠. 인력에 대해서 인도인수를 위해서 인도인수 사무소 설치할 수 있지만, 인도인수 사무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거는 아닙니다. 설치할 수 있다. 임의입니다. 임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인도인수 사무소는 임의라는 거. 어, 그래서 이 인도인수 장소가 사용기간 시설 안에 있다 그러면 누가 또 인도인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기관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인도인수 사무소는 임의입니다. 임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시도지사 등도 설치할 수 있고 사용기관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3번. 현장에 있는 인도 인수관은 그 인도 인수관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다. 신체 검사를 누가 시킨다? 인도 인수관이 합니다. 현장에 있는 인도 인수관이 딱 보고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늘 이 부분에 다른 사람을 넣어서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오죠. 자, 답은 4번이겠네요. 위에 다 맞으니까. 자, 시도지사 등은 시장 등과 그 대상자를 사용할 기관, 업체는 제외한다? 기관이든 업체든 다 가능합니다. 업체 포함입니다. 예. 나머지 인도인수 하여야 한다. 예, 맞죠. 그래서 업체는 제외? 아닙니다. 그 뭐야, 훈련에 참가한 그 아니, 훈련 참가자를 사용하는 것은 기관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업체에서도 어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동원이 되기 때문에 업체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자, 이거는 다른 훈련과 관계 뭡니까? 훈련 우선순위죠. 훈련 우선순위 딱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 제일 첫 번째 훈련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중요한 1순위인 훈련이 뭔지, 그 다음 2순위, 3순위, 이걸 꼭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병력동원 훈련과 군사교육 소집은 비상대비 훈련에 우선한다. 그렇죠. 병력동원 훈련과 군사교육 소집이 1순위죠. 가장 제일 중요한 훈련이죠. 예. 그 다음, 비상대비 훈련은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에 우선한다. 그렇죠. 민방위 교육훈련이 제일 후순위죠. 예, 제일 낮습니다. 예, 훈련 우선순위에서. 여기에 비상대비법에 따른 훈련에는 동시관리 훈련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동시관리 훈련 포함됩니다. 그래서 동시관리 훈련이든 동시관리 훈련을 제외한 비상대비 훈련이든 모든 비상대비법에 따른 훈련은 모두 다 민방위 훈련보다 우선되죠. 자, 동시관리 훈련을 포함한 이 비상대비 훈련은 예비군 훈련에 우선한다? 그렇지 않죠. 예, 이 동시관리 훈련만 예비군 훈련에 우선되지 나머지 동시관리 훈련을 제외한 비상대비 훈련은 예비군 훈련보다 후순위죠. 그런 식으로. 자,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해서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민방위 훈련이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 여러분들 필히 다 아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여기 동시관리 훈련과 동시관리 훈련을 제외한 비상대비 훈련의 위치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자, 다음은 정보 연습, 자체 연습. 예, 정보 연습, 자체 연습에서는 두 개의 연습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 정부의 연습은 뭡니까? 우리 일명 을지 연습으로서 어, 정부 전체적으로 다 훈련에 다 참석하는 거죠. 근데 자체 연습은 뭐 자원관리 주관기관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사 연습과 병행을 하는 것은 어떤 연습이다? 정부 연습만 있습니다. 그다음 이 정부 연습과 자체 연습에 대해서 훈련 실시 명령을 누가 누구한테 승인을 받냐? 요거 차이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시행세칙이 뭡니까? 비상대비 훈련 예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대비 훈련 예규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훈련에 대해서. 그 시행세칙, 비상대비 훈련 예규는 누가 누구 승인받아서 정한다? 예, 총리가 대통령 승인받아서 정하죠. 이것은 뭡니까? 정부 연습이든 자체 연습이든 이 두 가지 사항이 모두 다 비상대비 훈련 예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훈련 예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다 있기 때문에 총리가 대통령 승인받아서 두 가지 다 정한다라는 거. 정부 연습이든 자체 연습이든.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연습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그다음 그 관련된 훈련에 대해서 명령을 발령하는 자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체 연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장이나 또는 지자체장이 하죠. 근데 명령은 누가 발령합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지자체 두 개 부문일 때는 행안부 장관이 하지만 그래서 지자체장이 훈련하는데 지자체장이 명령 발령하는 거 없습니다. 예. 지자체장이 할 때는 그 위에 있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훈련 실시 명령을 발령한다라는 거. 그 반면에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을 한다 그러면 예, 본인이 총리 승인 받아서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훈련 실시 명령을 발령할 권한이 없다. 예, 중앙행정기관인 자원관리주관기관이 장이 명령을 주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또는 뭐 실질적으로 그 명칭을 써서 A 도지사가 총리 승인받아서 자체 연습 실시 명령을 발령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예, 틀리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해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정부가 한다는 건 뭡니까? 정부 연습이죠.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한다라는 거. 예. 실제로는 뭐 정기만 하죠, 정기. 을지 연습 정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 8월 달에. 그렇지만 법에는 수시도 있다라는 거. 정부 연습을 실시하되 군사 연습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정부 연습은 군사 연습과 같이 할 수 있죠. 군에서 하는 음, 군사 연습과 같이 병행해서 훈련을 하고 있죠. 지금도. 자, 2번. 정부 연습은 총리가 대통령 승인받아서 실시 명령을 발령한다. 그렇죠. 정부 전체적으로 다 훈련에 참가하니까, 연습에 참가하니까 총리가 대통령 승인받죠. 자, 지자체 두 개 부분 이상에 걸치는 자체 연습일 때는, 네, 훈련 실시 명령이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이 아니라 딱 누굽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고 되어 있죠. 예, 총리 승인받아서 실시 명령 발령하는 거. 예, 맞습니다. 정부 연습과 자체 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총리 승인받는다. 아니죠. 비상대비 훈련 예규는 예, 대통령 승인 받아야 합니다. 총리가 대통령 승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나온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비슷한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한 30초? 길면 30초 이내. 길면 30초. 예, 그 정도에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푸셨죠? 네, 다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매년 정기 수시로 지역 부문별로 자체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그죠? 자체 연습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장과 지자체장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 정부 연습이든 자체 연습이든 다 임의입니다. 이미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체 연습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총리 승인받아서 실시 명령을 발령한다. 그런데 지자체 두 개 부문일 때는 행안부 장관이 총리 승인받아서 발령한다. 그렇죠. 맞죠? 자, 3번. 정부 연습은 행안부 장관이 총리 승인받, 말도 안 되죠. 예, 정부 연습을 아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답은 3번이네요. 총리가 대통령 승인이죠. 자, 4번은 방금 앞에서 풀었던 문제 나왔던 문장 그대로 다 나왔네요. 거의 뭐, 이 정보 연습 자체 연습은 워낙 전문 내용이 적다 보니까 뭐, 늘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하세요.